그런데 이후에 이제 법안 통과 이후에 네. 정부 시행령이 제정이 돼야 될 거고 네. 거기에 따라서 관련 고시도 이제 나올 거고 그런 그러면 거죠. 이제 수원에 알맞는 이제 조례도 만들 텐데 네. 그런 많은 변화들을 위해서 이 특례시 변화위원회도 설치가 될 예정이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질문에 앞서서 네. 네. 이제 인천광역시에 포함된 강화도 군요? 강화군이 예, 예, 예. 이거 인천 강력이 시가 되면 네. 더 좋을 줄 알았다. 근데 나중에 이분들이 다시 광화군으로 돌아가겠다는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혹시 네. 그렇다면 사소한 얘기지만 네. 네. 서민경제 입장에서 네.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 네. 수도세, 전기세 네. 이런 건 좀 더 올라가는 거 아닌가 하는 또 걱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흔히들 특례시가 되면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세금이 늘어난다고 걱정하는 데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럼 복지 기준도 이렇게 상향되면 또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를 그동안 받지 못했던 것을 받게 되면 예. 그러면은 우리 세금 더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례시가 된다 그래가지고 시민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돌아간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특례시가 되면서 그동안 시민들이 받지 못했던 복지 서비스, 행정 서비스, 생활 문화 안전 관련된 분야의 서비스들을 정상화시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우리 초등학교에 그 옆 동네가 개발이 됐어요. 예. 그럼 초등학교 학생 수가 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 거기 선생님이 더 오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학교에 아이를 보낸 학부모님들이 선생님 몇 분 더 오셨으니까 네. 선생님 월급을 더 걷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네. 그거는 교육부에서 교육 재정에서 다 해결해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예, 예. 그죠? 예. 학생 수 40명, 50명 늘어나는 분반은 당연히 해서 적정하게 교사 배치하고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100만이 도시가 넘어갔으면 거기에 맞는 복지 기준을 정하고 행정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지.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이제 국고보조 이런 것도 더 앞으로 당연하죠.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보건복지부 고시가 바뀌고 그래서 기준을 대도시 기준 적용하는 거는 그건 우리 시민들로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지금 저희가 지금 몇 가지 더 행정 서비스의 변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안 하면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니 안 그래도 그죠? 안 그래도 안 하면 물어보셔야 되는데 아니, 복지에 대해서 예, 예. 지금 본부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네. 이제 엄마들 예, 예. 주부들이 걱정하시는 분야는 해결된 것 같고요. 네, 네, 네. 또 반면에 이제 많은 이 수원시에 사업하시는 분들, 네, 네. 또 시민단체들, 네. 회사들이 많은데 그런 거죠. 그럼 이제 규제 문제나 네. 또 행정 간소화 문제 네. 이런 것들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네. 지금은 여기에 기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 문제라든지 네, 이런 거. 아까 말씀대로 이러한 과정들의 변화는 100만이 넘는 도시 시민들이 갖고 있는 마땅한 자기 권리예요. 권리를 찾는 부분이기 때문에 권리를 찾는다고 해서 세금 더 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동안에 소외된 분들한테 인권을 잘 보장해 준다고 그분들 더 세금 받는 거 그렇죠.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기 때문에 세금이 더 나가는 건 없고 시민들이 더 부담하는 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러면 우리 그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예. 어떤 변화가 있느냐. 우리가 행정 체계가 아까 중앙정부, 광역, 기초라고 그쵸, 얘기했잖아요. 많은 부분들의 권한들은 지금 중앙정부는 광역에 위임하고 있어요. 광역에다가. 그러면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는 행정 업무,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때 어떻게 하느냐? 경기도한테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럼 경기도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그 승인을 해주면 네.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컨대 이런 거예요. 30만 제곱미터 이하의 그린벨트 해제권은 광역이 갖고 있어요. 그보다 넘어가는 건 중앙정부 갖고 있겠죠. 그러면은 수원시에 뭐 그린벨트를 왕창 풀려고 하면은 풀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죠? 네. 왕창 풀려고 하면 그 중앙정부 해야 되는데 정말 조금만 네.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말 요거만큼 뭐 10만 제곱킬로미터 아니 그보다 더 적은 부분을 풀어서 거기를 공업지대로 만들든 네, 아니면 네. 택지로 개발하든 네.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수원시가 좀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100만이 넘는 도시니까. 네, 네. 그죠? 네. 근데 이런 모든 것들 다 경기도한테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물론 경기도도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겠지만 사실 수원시 실정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100만이 넘어가는 도시에 행정력이라든지 시민의 역량은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광역시가, 아니, 그러니까 특례시가 됐으니 광역 지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인허가권, 허가, 승인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토지를 이제 수용할 때 네네. 이제 토지주들한테 그렇죠. 주들한테 이제 보통 지금은 네. 배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보상 문제도 지금 6개월 이상 걸리고 네네. 여러 가지 도까지 가는 절차가 있는데 네, 이런 거예요. 그건 어떻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가 그 그린벨트 예. 개발제한국의 해제권을 말씀드렸는데 예.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린벨트 지역이 아니더라도 공공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토지를 수용할 그렇죠.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경기도 토지 수용원에도 요청을 해야 돼요. 우연하게 따로 있으니까. 광역에 그게 권한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수원에서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하면 그걸 모아가지고 경기도 토지 수용원에도 요청을 하고 경기도 토지 수용원에는 수원시가 요청하면 바로 그냥 개최해서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경기도는 또 31개 시군에 여러 가지 수용 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리를 처리해 줄 거예요. 그게 보통 6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시는 아무리 빨리 수원시에서 행정 업무를 처리해도 경기도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니까 예, 예. 6개월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네네. 그래서 이제 100만이 넘어간 도시는 이런 정도는 역량이 되니까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원시도 설치를 하자. 예. 수원시도 설치해가지고 수원시에서 그건 자체를 결정을 하게 하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도서관을 지을 때 토지 수용하는 사유지가 있어서 수용해야 되면 뭐 한 1, 2개월 안에 빨리 지을 수도 있죠. 맞으면 효율성이 증가되는 건데.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특례시가 되는 부분들은 광역 지자체가 갖고 있는 권한 중에 다 달라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이런 건 정말 절대적으로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좀 합리적으로. 네. 그 다음에. 그런 거죠. 그래서 수원시에도 광역이 갖고 있는 그런 승인권, 허가권, 또 어떤 위원회 설치 기능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들은 하자는 거예요. 수원시에. 그 말씀 잘 들었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공익성 측면에서. 네. 그렇다면 과연 현재 지금 공익을 추구하는 많은 그런 이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를테면 뭐 청년들에게 주택을 제공한다거나 네, 네. 일자리 제공, 예. 또 많은 시민단체들이 사회적 기부를 한다거나 네. 이런 많은 공익적 사업은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예를 들으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많은 부분들이 수원시가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승인과 허락, 심의, 재결 이런 걸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경기도를 거쳐서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예. 또 하나는 경기도는 경기도 기준이 있을 거예요. 31개 예. 시군을 가지고 예. 수원의 기준만을 적용하지 않을 거예요. 예, 예. 수원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청년 정책도 써야 되고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도 해야 되고 또 교육에 대한 자치권도 행사해야 되고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경기도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특례시가 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수원시의 특성을 살려서 정책을 펼치고 또 빠르게 집행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권한들을 확보하는 거다. 이게 이제 특례시의 중요한 지점이죠. 그렇다면 한 가지 또 이제 주민들이 궁금해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에서 네. 많은 권한을 이제 이양을 받는데 네. 또 권한엔 또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혹시 수원시가 특례시가 되면은 공무원 숫자를 더 늘릴 것 아니냐? 네. 그건 또 우인설관이라고 해서 네, 특례시를 네. 핑계로 네. 맞아 공무원들이 자기들 더 많은 네, 네. 그런 어떤 이기주의를 확대할 것이 아니냐 이런 네. 우려도 있거든요. 아유, 또 있죠. 여기에 대한 네. 투명성을 또 어떻게 또 네. 우리가 당연히 있죠. 가질 당연히 것인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전에 경기도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예. 이런 권한들을 안 내주려고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죠? 예. 사람이 자기 권력이나 권한을 쉽게 내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런 지점에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를 네. 어떻게 유도하느냐. 네. 또 한 가지는 권한이 커진 것만큼 견제가 필요한 거고요. 감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분권 운동을 하면서도 중앙 정부에 갖고 있는 권한들을
지방 정부로 내려보내야 된다. 예.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그렇게 지방 정부로 내려온 권한들은 저는 더 빠르게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원래 이 권한은 시민들의 권한이에요. 주권 재민이잖아요. 예. 그죠? 예. 중앙 정부한테 단지 우리가 위임돼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지방 자치와 주민 자치와 연결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특례시 하는 과정에서도 예. 수원시가 여러 가지 아까 개발 허가권 같은 예. 경우, 승인권 같은 경우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그러한 권한들을 행사하기 위해서 투명하고 잘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견제 기능도 더 부여해야 되는 거고요. 주민들 참여도 더 높여야 되는 거고요. 주민 자치권도 더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지방 분권에서 중앙 권력이 지방 정부로 내려와서 그 지방 정부가 비대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지방 정부의 권한은 더 원래 권력의 담지자인 시민들한테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 특례시가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수원시가 그동안에 시민 참여, 주민들의 자치 이런 부분들을 열을 했다고 하면은 특례시는 앞으로 20을 하고 30을 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예를 그죠? 들면 이제 중앙 정부를 견제하는 시민단체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 참여연대나 네. 경실련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향후 수원 특례시의 그런 그 많은 권한들을 견제하고 투명성을 보장하고 네. 이렇게 노력할 만한 공익적인 그런 단체 활동, 네. 시민들의 참여, 네. 이런 것에 대한 구성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런 그 시민의 역할을 얘기할 때 예전에는 어떤 특정한 단체들이 그 힘을 가지고 예.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저는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집된 시민 단체나 이런 부분보다 오히려 더 퍼져 있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시민들의 힘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 힘들을 필요할 때는 표출을 하죠. 촛불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뭐 어떤 뭐 청원 운동도 하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될 겁니다. 저는 우리 수원 시민들이 바로 이렇게 시민으로서 자기 역할에 대한 각성과 또한 그것들을 책임을 할 수 있는 이런 좀 참여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확대하고 강화시킬 것인가는 저는 한편에서는 수원시의 특례시를 준비하는 시장님이나 공무원들 고민해야 되고 또 우리 수원시 의회에 여러 의원님들도 같이 고민해야 되고 또 하나는 수원 시민들도 스스로가 이제는 특례 시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전에는 기초지자체는 어떤 지금 한 20의 권한들을 우리가 감시한다고 했지만 앞으로는 그게 30, 40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20의 권한 이거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30, 40 하려면 더 많이 참여해야 되고 더 활동을 많이 해야 되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숙제고 저는 특례시가 돼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변화와 어떤 변화 속에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특례 시민으로서 저는 역할과 책임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고 네. 또 시민들에 대한 홍보도 있어야 되고 네. 또 시민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주체성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내년 1월 시행인데 네. 이제 불과 지금 6개월도 채 그렇죠. 남지 않았는데 네. 지금 이제 너무나 해야 될 많은 행정적인 문제도 많지만 네. 이런 문제들을 공유하고 함께 펼쳐 나가야 될 이제 도의회, 네. 수원시의회, 예. 예, 그리고 시청, 이 도청과의 이 유기적 관계 문제에다가 시민단체 역할들이 있어야 네. 되는데, 그럼 이 문제를 지금도 상설기구가 이렇게 네. 연대하는 상설기구가 만들어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근데 이런 기구는 지금 만들어지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이거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특례시 관련된 네, 행정에서의 역할들은 4개시, 네. 4개 특례시 협의회가 만들어져서 중앙정부와 교섭도 하고 협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고
뭐 시도위원도 마찬가지로인데 시민들 같은 경우는 현재 수원시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16일 날 예. 아까 좀 길게 좀 이름이 길어서 예. 우리 교수님도 이렇게 부르기가 어려웠을 텐데 그죠? 네네. 시민이 만드는 수원 특례시 참여본부를 결성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특례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특례시에 대한 뭐 감시, 견제, 비판, 협력, 연대 이런 것들 같이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그래서 본부에 네. 구성원들은 현재 뭐 대략 어떤 그래서 지금 수원 지역에 있는 예. 주민자치회라든지 또는 봉사단체라든지 여성단체라든지 또 그 여러 가지 시민운동했던 여러 단체들이 또 함께 하면서 예. 이 특례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민들이 그렇죠.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 또 내년 1월 13일 날 출범하는 이 특례시가 예.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인 경기도는 그 권한과 예산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안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뭐 이걸 우리가 아니, 뺏어와야죠 정말. 거기서 안 네. 됐다는 말은 아직 안 했는데 네. 뭐 그럴 건 없는 아니, 것 같고요. 이미 속성이 그런 거예요. 권력은. 네, 네. 속성이 그런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작년 12월 9일 날 지방자치법이 통과됐잖아요. 전면 개정안이. 예, 예. 통과가 됐으면 바로 예. 중앙정부는 특례시에 관련된 어떤 업무를 이양할 것인지 검토해가지고 자꾸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툭 칠 때마다 조금씩 예. 나오고 자발적으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뭐 여기 특례시 시장님들이나 국회의원분들이 계속 쫓아다녀야지 조금씩 그냥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도 참 답답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참여본부에서는 이런 일들을 좀 하면서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이 특례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건가. 사실 이거는 우리가 저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들한테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네. 시민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또 우리가 이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민참여본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시민단체들 또 봉사단체들 또 뭐 주민자치조직들 예. 이런 조직들이 만들어 참여해가지고 활동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6월 달에는 수원시가 44개 동이 행정동이 있잖아요. 예. 이 44개 행정동을 다 방문하면서 저희가 이 특례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우리 시민들이 관심 갖고 나서야 된다 말씀하니까는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많이 참여도 하고 계시고요. 사실 그 시민운동만큼 외로운 게 없잖아요. 네. 또 우리 본부장님은 오랜 또 세월을 네. 오셨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의 사랑을 먹고서 이제 이걸 네. 하셔야 되는데 많은 시민들이 갖고 있는 또 호응도 네. 지금 반응 네. 지금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특례시에 대해서 예, 예. 시민들이 많이들 좀 참여하고 계세요. 예, 예. 관심도 갖고 지금 이제 참여본부에서 하는 사업은 한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하나는 내년 1월 13일 날 특례시가 출범을 하니까 대부분 도시들은 그 도시의 시민훈장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수원시도 시민훈장이 지난 1964년도인가요?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졌고 71년도에 한번 개정이 됐고 2009년도에 개정이 된 게 있거든요. 시민원장. 네, 시민원장이 수원 시민원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수원 특례시 시민원장을 좀 만들어야 되니까 이 시민원장 만들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헌장이라고 하는 게 뭐 되게 딱딱하고 어려운 문장이 아니라 그 도시의 역사, 문화 이런 전통들을 담고 있는 거고 그 도시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의 바램이나 희망, 그죠? 뭐 기대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여본부에서 하고 있는 시민원장 사업은 시민들이 딱 단어 세 가지만 나는 이런 단어가 수원 특례시 시민원장에 담겼으면 좋겠다. 어떤 단어입니까? 네. 저는 시민, 그다음에 자치,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 이렇게 썼어요. 지속가능성. 네, 이런 단어를 썼어요. 교수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원장에 꼭 담고 싶은 그 단어 있으면? 뭐 시민 자치 지속 가능성. 네.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가 워낙 이제 이게 이 자치가 20년 세월 됐죠. 김대중 대통령 때 헌법 개정해서 지방자치 넣었고 노무현 대통령 때 지방교육자치법 제정해서 끌고 왔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지금은 이제 참여 시대, 자치 시대, 시민의 시대가 됐는데 너무 적절하게 잡은 것 같아요. 그럼 참여 자치 시민으로서 교수님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행정, 복지 그리고 뭐 권리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수원 그러면
화성이 있지? 네네. 이거 말고 또 뭐가 기억나나? 그러면 잘 몰라요. 수원 사는 분도. 저도 오랫동안 경기대학에 근무하지만 수원 그러면 살기 편한 곳이. 그런데 화성이 있다. 근데 뭐가 있을까? 우리 경기대학교가 있지. 물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화나 교육 이런 특징들, 그럼요. 특징들을 중요하죠. 현장에 좀 더 많이 그렇죠. 반영했으면 좋겠다. 아, 그리고 특례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이제 행정이나 복지도 중요하지만 이 문화, 중요하죠. 여성 문제, 청년 문제 이런 문제도 같이 풀어가는 특례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교수님도 꼭 좀 참여하세요. 이게 저희 참여본부에서 이런 이벤트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곳곳에 이게 그 SNS 상에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링크만 딱 누르면 단어 3개 쓸 수 있으니까 정말 우리 수원이 문화 전통들 또는 교육의 도시로서의 또는 청년의 도시로 이런 것들이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시민원장은 각 시민들이 단어 3개를 써내요. 그러면 이 방송이 이제 나가면 그 링크를 주소를 이렇게 알려주시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인터넷에 수원특례 참여본부만 검색해도 많이 뜨고요. 아니면 수원특례시 참여본부 치면 수원특례시 시민원장 이렇게만 해도 뜨니까 그걸 보고 이제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좀 단어 3가지를 하게 되면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쓴 단어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교수님처럼 생각하는 분 또 많이 계실 거예요.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청년 이런 단어. 어쨌든 제일 많이 언급된 단어를 한 30개를 뽑아서 그걸 가지고 헌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민들이 정말 참여도 하고 시민들이 정말 어떤 단어들, 어떤 이 수원에 대한 수원 특례시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가 이게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 시민 헌장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례 사무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광역적 업무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받아가지고 계속 요구를 하는 거죠. 이거는 내년 1월 13일 날 특례시가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후년 계속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그런 걸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특례시 변화를 위한 공모사업 자격.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많은 사업들이 전개가 될 텐데 그러한 그 사업들을 공개 경쟁 공모를 통해서 이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거에 대한 설명이 좀 그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요. 정부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공모 사업들을 하잖아요. 공모 사업을 절차가 그 중앙 정부는 226개 기초지자체한테 그 공모를 받지 않아요. 어디서 받아요? 광역 7개에서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초는 광역을 통해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원시가 정부 공모 사업에 참여하려면 경기도를 통해서 경유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는 거고요. 경기도를 갈 때 경기도 내에서 이제 뭐 반을 자르든 아니면 3분의 1 자르든 그걸 가지고 이제 가니까. 그래서 앞으로 특례시가 되면 광역 지자체가 갖고 있는 공모 사업의 신청 자격 이거를 특례시도 갖도록 하자. 그러면은 17개 플러스 4에서 21개한테 정부 공모 사업에 신청 자격을 주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원이나 다른 100만이 넘는 도시들도 울산이나 광주 광역시처럼 공모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종합예술인데 정말 이제 숙제가 많네요. 이것도 다 시행령 개정을 해야 되고. 복잡하게 할 일이 많은데. 그래서 이 특례시라고 하는 게 현재는 길만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동안에는 그 기초는 기초대로 광역은 광역대로 그냥 이게 딱 그 틀이 갖춰져 있었는데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100만이 넘어가는 도시는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갖고 있어도 광역의 기능과 권한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게 이번 지방자치법의 의미예요. 개정 의미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특례시가 된다고 하는 거는 내년 2022년 1월 13일 특례시는 돼요. 근데 그 특례시가 어떠한 시민들의 불편함들, 차별들, 잘못된 것들을 고쳐 나갈 거냐? 이것들은 여전히 이제 그 길은 열려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이 공모 사업을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이 공모 사업을 직접 중앙 정부랑 이제 직접 직거래를 함으로써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일자리 창출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갈 길은 진짜 많죠. 바쁜데, 멀어요. 바쁜데 여기에 많은 이제 그 분야에 이 단위들이 결합을 하고 단결을 해야 될 숙제가 있는데 본부장님 어깨도 참 무거울 텐데 그건 앞으로 이걸 헤쳐나가는데
많은 말씀하셨어요. 네. 주민들의 참여, 반응, 또 정부의 지원, 네.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네. 본부장님이 만들고 싶어하는 수원 특례시의 네. 그런 청사진 모습, 이런 기대 효과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시대는 시민들이 만들어 나가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시민의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원시는 여러 가지 그림과 비전이 가능할 겁니다. 첨단 과학의 도시로서 역사, 문화, 전통이 숨쉬는 문화 관광의 도시로서 뭐 정말 교육과 예술이 꼽히는 도시로서 정말 소외된 사람이 없는 풍요로운 복지의 도시로서 경제가 활기찬 여러의 도시로서의 이미지,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는데 저는 앞으로 시대에는 그 바탕은 시민들의 힘, 시민들의 참여, 시민들과 소통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례시로 가는 과정에서도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런 그 특례시를 만들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례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들이 커졌을 때 시민들이 필요하면 감시도 하고 비판도 하고 견제도 하고 또 더 많이 시민들이 참여해서 협력도 하고 그죠? 수원시의 공무원들이 또는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들이 막혔을 때 시민들이 힘으로 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이런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지금 교수님께서 이제 어깨가 무겁다 하는데 어깨는 전혀 무겁진 않고요. 우리 지금 120만이 넘는 시민들이 이걸 같이 하기 때문에 시민들과 함께 이런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처음 뵈면서 이렇게 무겁고 힘든 일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본부장님의 인상이 참 밝고 활기차다는 느낌을 가져서 고맙습니다. 특례시 추진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을 이제 정리 제가 하자면은 특례시가 됨으로써 복지 정책이 확대가 되고 소외받는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행정 규제나 또는 인허가권 이런 문제도 더 간소화되고 그리고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지역 경제 역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특례시의 특징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그럴수록 또 이 투명성의 보장, 또 시민 권리의 확대, 이런 것들이 숙제로 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1월에 시행될 특례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을 믿고 또 시민들이 단결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는데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대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